안녕하세요. IT 리더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갤럭시 노트 20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여러분들도 전문가가 되시는 겁니다. 물론 아시는 꿀팁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끝까지 영상을 놓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갤럭시 노트니까 노트에 특화된 기능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S펜 분리 시 기능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S펜을 분리하면은 보통 이렇게 에어 커맨드가 뜰 거예요. 여기서 다양한 메뉴를 선택해서 기능을 실행하는 부분인데요. 메모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매번 꺼낸 다음에 새 노트 작성하기 번거롭잖아요. 이걸 다이렉트로 실행도 가능합니다. 이 옆에 보면은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설정 메뉴를 선택하시면은 S펜과 관련된 설정 메뉴로 들어오는데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S펜 분리 시 분리에 대한 기능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를 선택해서 들어가면은 에어 커맨드 열기, 새 노트 작성, 아무것도 하지 않음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에어 커맨드가 아예 안 뜬다는 거고요. 새 노트 작성으로 변경을 해두시면요. 꺼내면은 바로 메모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노트가 실행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에어 커맨드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세팅된 메뉴들은 어떻게 보면 자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쪽에 넷플릭스도 넣어놨고, 돋보기 글래스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 놨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바로 가기라고 있습니다. 바로 가기를 선택해서 들어가면은 옆에 선택된 메뉴들이 있고요. 여기서 잘 안 쓰는 기능 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눌러주시면 삭제가 되고요. 여기서 자신이 자주 쓰는 기능들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니뮤직을 여기서 다이렉트로 선택하고 싶다. 그럼 지니뮤직을 여기다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자신이 추가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더 빠르게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어 액션 펜 버튼을 단축키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버튼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자신이 자주 쓰는 기능을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넷플릭스가 실행되게 해놨습니다. 자, 이 부분 설정하는 부분은 이 설정 메뉴 들어가세요. 에어 액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펜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라고 메뉴가 있죠. 여기를 선택해서 자신이 자주 쓰는 기능을 여기다 지정을 해놓으면은 언제든지 그 기능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플레이스토어를 등록했다. 그러면은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플레이스토어가 실행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S펜 번역기 기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외 사이트에 갔을 때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단어에 대한 궁금증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기능이에요. 에어 커맨드 가면은 이렇게 다양한 S펜 기능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번역기라고 있습니다. 없으면은 설정해서 추가를 하시면 돼요. S펜을 공중에서 올려두기만 하면은 정보가 나옵니다. 네, 여기서 소리도 들을 수가 있고요. 어떤 단어인지 바로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매력적인 기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S펜으로 캘린더 기능을 더 매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알려드릴게요. 에어 커맨드 가시고요. 여기에 캘린더 손글씨라고 있습니다. 없으면은 에어 커맨드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캘린더 손글씨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제가 캘린더에다가 손글씨로 메모를 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일일이 입력을 해도 되겠지만 S펜이니까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색깔도 지정을 하고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캘린더를 정말 아날로그 감성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밀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S펜 글랜스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S펜 글랜스가 뭐냐면은 이 화면을 기록했다가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력을 확인하면서 카톡으로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달력을 보려면 달력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카톡으로 오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S펜 글랜스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가시면 글랜스 기능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 화면이 바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톡으로 막 얘기하다가 만약에 이날 스케줄이 뭐 있지? 여기다 S펜을 올리면은 바로 아까 저장된 화면이 나오고 S펜을 띄우면 없어지고 계좌번호 같은 거 입력할 때도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 참고로 해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S펜 쓰기 지우기를 아주 기본적인 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S펜 이렇게 쓰고 지울 때 여기 지우개를 눌러가지고 지우시는 분들인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쓰고 여기 버튼 있죠? 이거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지워집니다. 쓰고 지우고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린 거고요. 자, 이번에는 노트 템플릿을 지정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점점점 옵션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선택에 들어가면은 템플릿 변경이 있습니다. 템플릿 변경을 선택하면은 여러 가지 템플릿이 있어요. 일반적인 노트 같은 템플릿도 있고요. 체크 버튼이 있는 이런 템플릿도 있으니까 다양한 형태로 메모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템플릿을 이용해서 문서 스타일에 맞춰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손글씨 입력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메모를 할 때도 적용이 되고요. 문자, 뭐 카카오톡 다 적용이 됩니다. 새 노트 작성해서 여기서 그리기도 가능하지만 문자 입력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입력을 하려고 할 때, 근데 이렇게 키보드 입력이 느린 분들 있잖아요. 저도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손글씨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자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위에 보면 땡땡땡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손글씨라는 메뉴가 있어요. 손글씨를 선택하시면은 여기서 리, 더, 유 이런 식으로 바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박하죠? 이게 문자를 보낼 때도 굉장히 편하고요. 카카오톡 때 정말 편합니다. 매번 입력할 때마다 이렇게 선택하면 번거롭잖아요. S펜을 뽑으면은 바로 손글씨로 들어가게끔 설정도 가능합니다. 이 설정 메뉴를 들어가시면요. 밑에 보면은 손글씨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펜 인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를 체크를 하시면은 자, 문자 이렇게 문자 입력해서 가는데 가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손글씨 입력 모드로 들어갑니다. 문자가 보고 싶을 때는 이 아래쪽에 메뉴를 딱 누르시면은 문자로 입력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키보드 커서 입력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막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 부분을 지정해서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하기가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이동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동은 가능한데 잘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이 아래쪽에 이 스페이스바 있잖아요. 여기를 길게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마우스 패드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곳을 지정해서 커서를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자 쉽게 쓰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PDF로 온 문서에다가 메모를 해서 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서명을 할 때나 이름을 써서 보낼 때나. 근데 이렇게 PDF 문서를 불렀을 때 굉장히 글자가 작죠. 그러면 이렇게 작은 글씨로 써야 될까요? 리더유. 어렵죠. 이렇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하세요. 쭉. 그 다음 편하게.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다시 줄이잖아요. 그러면 작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대와 축소를 자유롭게 이용하시면은 그 사이즈에 맞게 입력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메뉴바가 있죠. 이 메뉴바가 고정된 것처럼 보이는데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고요. 그냥 위쪽으로 끌어오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위에 있는 게 편한 분들도 있잖아요. 나는 한 중간이 편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아래가 편하면은 아래쪽에다 가져다 두면 되고요. 그리고 S펜 색상, 펜 종류는 즐겨찾기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신이 주로 쓰는 펜이나 색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색상을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들을 여기서 색도 선택할 수 있고 펜 종류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께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근데 매번 할 때마다 선택해서 하면은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이거를 자신이 자주 쓰는 두께, 색상 지정한 다음에요. 이거를 즐겨찾기를 해두시면 편합니다. 위에 별 표시 있죠? 즐겨찾기를 했으면은 이게 즐겨찾기로 그대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즐겨찾기를 부르는구나. 위에 별 표시된 연필 펜 모양이 있습니다. 이번 선택하시면 현재 제가 3가지 펜을 등록해 놨죠? 그래서 한 방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여기서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색상을 다양하게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색상 팔레트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맨 끝으로 가세요. 점 6개로 된 컬러 세트라고 있어요. 이걸 선택하시면
다양한 컬러 세트를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컬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파스텔 톤도 있고 여러 가지 흐릿한 컬러들도 있으니까 좋아하는 컬러들을 배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총 4개까지 선택이 가능해요.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4개를 선택해 놨는데 얘를 체크 꺼버리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은 여기서 다양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펜은 색상을 추출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여기 보면 스포일러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색상을 끌어오는 거예요. 자, 이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이 색상을 가져오고 싶어요. 스포일러 선택하고 이렇게 위에 보면은 컬러가 설정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섬세하게 예쁘게 문서를 꾸미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이미지와 컬러를 통일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모 후에 스타일 변경도 가능합니다. 리더 U. 여기서 이걸 스타일을 바꾸고 싶다. 이 메뉴바에 가시면은 이 A 모양의 테두리가 그려진 게 있어요. 스타일 변경이라는 메뉴거든요.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지정을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변경이 됩니다. 스타일은 여기서 원하는 걸로 지정을 해서 갖다 대면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후 보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악필들은 그림 하나 그리려면 굉장히 힘들죠? 네모, 예쁘게 그렸는데 더 예쁘게 도형을 그리고 싶다. 이 메뉴 오른쪽 끝에 가면은 도형을 예쁘게 그릴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모를 딱 그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알아서 보정을 해줍니다. 신박하지 않나요? 삼각형. 별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변경을 해주기 때문에 더 예쁘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캡처한 이미지를 바로 가져와서 넣을 수 있는 것도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에서 이 화면을 캡처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캡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가요. 메모장에서 캡처한 이미지는 그대로 갖다가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어요. 길게 누르세요. 그럼 붙여넣기가 있죠?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캡처한 이미지가 그대로 붙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조정도 할 수 있고요. 원하는 영역만 선택을 해서 자르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 캡처하는 거 4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캡처하는 방식, 이렇게 끌어서 손바닥으로 긁기만 해도 캡처가 됩니다. 이런 방식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볼륨 하단 버튼하고 전원 버튼 이 부분을 같이 동시에 짧게 이렇게 눌러주면 캡처가 되고요. 그리고 더 쉬운 방법은 빅스비로 캡처도 가능합니다. 이 빅스비 버튼 캡처, 이렇게 캡처를 할 수가 있고요. S펜은 에어 액션이라는 걸 지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로도 캡처 가능합니다. 제가 해볼게요. 캡처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캡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어 액션 설정하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자, 이 부분도 이 설정 메뉴로 갑니다. 그럼 위에 가면은 에어 액션이라고 있습니다. 뒤로 가기, 홈, 최근 앱 이런 것들을 S펜 공중에서 컨트롤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액션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캡처를 많이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막 흔들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기능을 쓰고 싶다. 선택을 하세요. 여기서 원하는 기능을 실행도 가능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 뮤직을 선택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진입 뮤직을 실행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자주 쓰는 액션들에 맞춰서 입력을 해두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이번에는 손글씨를 텍스트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0이라고 썼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텍스트 변경하고 싶다. 이 아래쪽에 구름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선택해요. 그러면은 해당 영역이 선택이 됐죠? 땡땡땡 점을 누른 다음에 텍스트로 변환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녕이라고 변환이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편하게 메모하고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변경도 가능하니까 문서에 바로 활용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글씨를 삐뚤게 썼다. 이걸 또 수평 맞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 자, 삐뚤게 썼죠? 마찬가지로 구름 모양 선택해서
수평 맞추기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평이 맞춰진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글씨 이동하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메모가 된 거는 이동이 안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 구름 모양을 선택하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요. 지정이 됐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원하는 위치에다가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메모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S펜으로 이제 쭉 넘겨보고 싶은데, 이게 넘기려고 하면은 그려지죠. 그러면 손으로 넘겨야 되잖아요. 이걸 S펜으로도 이제 화면을 넘길 수 있게 설정도 가능합니다. 위에 보면 손가락 표시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이제 S펜이 입력 안 되게끔 해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거 딱 해제하면은 그릴 수 있고, 요거 체크하면은 이렇게 S펜으로도 이렇게 화면 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체크박스를 이용해서 메모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키보드를 불러옵니다. 위에 보면은 네모칸에 V자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체크리스트를 설정하는 메뉴인데요. 선택하면 옆에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손글씨로 1번, 자, 다음 칸 2, 다음 칸 3. 체크박스를 하면 좋은 점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해야 될 업무, 투두 리스트를 써놨어요. 내가 완료한 미션이 있다. 그럼 옆에 거 체크하잖아요. 이렇게 삭제된 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두고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DF를 불러오고 저장도 가능합니다. PDF로 뭐 서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오거나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더 많이 활용이 될 거예요. 파일 열기를 하면 이미지도 있지만 PDF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서명을 한 다음에 저장할 때 파일로 저장, 여기에서 PDF 파일로도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워드 파일이나 파워포인트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하면서 음성 녹음하는 것도 아주 매력적인데요. 위에 첨부 파일, 삽입을 가시면요, 음성 녹음이라고 있습니다. 음성 녹음을 하면서 메모를 하는 거예요. 안 하고 0.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막 1시간짜리 녹음이에요. 녹음이 다 끝났습니다. 메모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이 해당되는 메모의 순간에 어떤 음성이 나왔나 재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선택하잖아요. 메모가 넘어가죠. 이런 식으로 해당 영역에 순간으로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강의 들을 때나 미팅 할 때도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은 메모와 음성을 같이 싱크를 맞출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이번에는 근처 사람과 파일 공유를 쉽게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건 뭐 노트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LG폰도 가능하고 다른 안드로이드 폰도 다 가능한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고 싶어요. 메일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파일 쉐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내기도 하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니어비 쉐어라는 게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이 공유 표시가 있어요. 요 공유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현재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다가 파일을 보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공유할 수 있는 단말기가 나와요.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준비 중이 뜨죠. 그리고 여기서도 컨텐츠 공유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죠. 밑에 보면 받기가 있습니다. 받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 이미지가 바로 공유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주 기본적이지만 또 은근히 잘 모르는 최근에 갤럭시 폰들은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빅스비가 실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원을 어떻게 끄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 볼륨 하단 버튼하고요, 전원 버튼 이 두 개를 짧게 누르면은 캡처가 되는 거고요. 길게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전원 끄기를 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이거는 설정에서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측면 버튼 설정이라고 있죠. 길게 누르기로 빅스비 호출을 하든지 아니면 전원 끄기 메뉴를 나올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빅스비를 많이 쓰니까 알려드린 대로 끄시면 되겠습니다. 이 버튼을 가지고 하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설정에 가셔서 유용한 기능에 갑니다. 측면 버튼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측면 버튼 누르시면요, 위에 보면 2번 누르기라고 되어 있죠. 2번 누르기로 빅스비 버튼을 실행할 거냐, 카메라 빠른 실행을 할 거냐, 이런 것들 할 수 있는데 저는 앱 열기를 선택해서 넷플릭스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넷플릭스가 이 측면 버튼이 할당이 된 거예요. 두 번 딱딱 누르면 이렇게 넷플릭스가 실행이 됩니다. 여기다가 내비게이션을 지정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기능들을 지정하면 빠르게 실행을 시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어센터를 빠르게 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창을 내리면은 여기 한 번 더 내려야지 이게 선택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오잖아요. 이걸 한 방에 불러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위에를 잡고 쭉 끌어당기면은 이렇게 한 방에 메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빠른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기능들을 설정하는데 그냥 켜고 끄고만 가능한지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아래 텍스트로 된 메뉴 버튼이 있죠? 여기를 누르세요. 이렇게 세부 메뉴로 들어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뉴를 접근할 수 있고요. 더 많은 메뉴를 보고 싶다. 그럴 때는 길게 누르시면은 아예 설정에 그 해당하는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갤럭시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을 지원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칭찬해 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스마트폰을 충전해 주면서 주변 사람과 배터리를 나누는 그런 미덕을 느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위의 기능을 가져옵니다. 이 아래쪽에 보면은 무선 배터리 공유라고 있습니다. 이것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 뒤쪽에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은 이렇게 충전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삼성폰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에 엣지 스크린 활용하는 거. 옆에 보면은 살짝 나와 있는 메뉴바가 보일 거예요. 어느 화면에서든 이렇게 갖고 와서 내가 쓰는 기능들을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단축 메뉴 버튼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설정에 들어가잖아요. 애플리케이션만 있는 게 아니라 라이브 메시지, 사람, 그러니까 전화도 여기서 자주 거는 사람들을 등록해 놓고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 셀렉트, 뭐 날씨, 리마인더, 지니 뮤직, 그러니까 다양한 기능들을 여기다 등록해 놓고 빠르게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녹화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화면 녹화 메뉴가 있습니다. 화면 녹화는 소리 없음으로도 할 수 있고요. 미디어 소리를 녹음도 할 수 있고, 미디어 소리 및 마이크도 녹음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소리는 여기서 재생되는 소리를 녹음한다는 거고요. 마이크는 제가 떠드는 소리까지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녹화 정지는 이렇게 누르면 녹화가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잠을 편안하게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디지털 웰빙을 선택하시면요.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 수면 준비 모드라고 있어요. 이걸 선택하시면은 예약 시간에 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켜지면은 전화도 안 오고요. 뭐 문자, 카톡 이런 알림들이 하나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면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차단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 시간에 켜고 끄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해서 사용하시면은 편한 수면에 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아래쪽에는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폰처럼 이제 내비게이션 바가 설정이 되어 있죠. 이거를 아이폰처럼 꽉 찬 화면으로 아래서 제스처를 이용하는 내비게이션 바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설정에 가셔가지고요. 디스플레이로 들어갑니다. 내비게이션 바라고 있어요. 여기서 스와이프 제스처로 바꾸면은 아이폰처럼 아래에 메뉴를 없앨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음 모드를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극장에 갔다거나 어떤 강의 시간이라거나 이럴 때 무음 모드 많이 쓰는데 무음 모드를 일정 시간만 할 수도 있습니다. 제어센터를 내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래쪽에 이 텍스트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추가 메뉴가 나옵니다. 무음 모드인데 이 아래쪽에 보면은 일정 시간 동안만 무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를 체크를 하면은 1시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아래쪽에 상세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가면 무음 시간을 여기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2시간, 3시간 직접 설정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가면은 삼성 데일리 홈이 있죠. 이거를 없애고 싶다 화면을 축소하듯이 양쪽 손을 오므려 주세요. 맨 끝쪽으로 가시면 삼성 데일리에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죠. 이 부분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은 자, 없습니다. 다시 나오게 하고 싶다 체크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은 아무래도 좀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찌꺼기가 좀 남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약간 느려질 수도 있어요. 물론 삼성폰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해놨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래도 최적화는 필요하거든요. 설정에 가셔가지고 디바이스 케어라고 있어요. 위에 가면 점점점이 있습니다. 여기 눌러보시면 고급 설정이라고 있어요. 선택에 들어가면 자동 최적화를 할 거다. 그리고 자동 재시작도 할 수 있고요. 설정 최적화도 할 수가 있어요. 자동 재시작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동으로 껐다 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맞춰두면 좋고요. 설정 최적화도 누르시면은 배터리를 절약하기 위해서 사용을 안 하면은 밝기를 줄이고 화면 자동 꺼지는 시간, 뭐 미디엄냐 이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 센터에 가서 보통 이것들을 편집을 따로 안 하세요.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데 나는 다크 모드도 자주 쓰고 화면 녹화도 자주 쓴다. 근데 이렇게 뒤에 있으면 불편하겠죠. 이거를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땡땡땡 점점이 있죠. 이걸 선택하세요. 버튼 순서를 조절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나는 손전등을 많이 쓴다. 손전등 위로 올리고 화면 녹화 많이 쓴다.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갤럭시 노트 20 꿀팁을 확인해 봤습니다.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반복 시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